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4일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굳이 격식을 따지지 않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시는 대통령의 의지이자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일을 풀어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을 환영합니다. 이는 국회를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평소 국정 철학이 담긴 행보라 여겨집니다. 지금 국민의 여론은 정권 인수인계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회에서 모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우리 당 지도부는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차대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관계의 질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야당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가 전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협력과 책임도 함께 나누어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대단히 절박하고 때를 놓치면 나라와 국민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국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은 경제 위기의 태풍을 헤쳐나가는 첫 번째 노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하고 계신 일자리 추경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어제 새로운 장관 후보자 인선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후보자들은 경륜과 실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혁 의지가 돋보이는 최상의 적임자들이라 평가됩니다. 특히 사회 대개혁 시대를 열어갈 개혁의 트로이카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의 최상의 적임자들이 인선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선만으로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기대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으로 새 정부의 국정 정상화에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내각 구성과 추경 예산안, 정부 조직법 등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걸어진 상태입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 D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가 과연 누가 초래한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낡은 기득권 시대가 아니라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새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의 첫 번째 정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는 1700만 촛불이 만든 역사이며 정치권은 낡은 기득권 시대와 결별하고 국민 주권 시대에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국민의 기대, 국민의 요구가 바로 정치권이 가야 할 길이고 정답일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는 바로 국민 주권 시대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려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과 노력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절박한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일자리 추경에 관하여 야당에게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 실업률이 19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고용 재난 수준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일자리 신문구에 올라온 일자리 관련 국민 제안이 일주일 만에 1,635건이 접수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소통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도 청년 일자리 정책 제안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국회라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경안을 국회 시정연설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절박함으로 만든 추경, 일자리로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이 지난 수요일 6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별 의사 일정조차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절벽으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국회는 너무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게 조속한 의사 일정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덧붙여 야당이 정부안에 미흡하다면 더 좋은 민생 일자리 추경 사업을 제안한다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야당안을 추경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부터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야당과 협치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지만 국회 운영의 목표와 원칙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회 운영의 목적과 원칙은 국민 생각입니다. 국민의 뜻을 실현할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것입니다. 연기할 수 없는 일을 연기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국정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절박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추경은 일자리 추경대로, 정부의 골격을 만드는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대로 각각 여야 간에 토론할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연계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협치라는 관점에서 야당이 과연 이러한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국회 운영의 목적과 원칙을 지키고 계신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를 종식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 분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의 11일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지난 한 달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내각에 대해서도 80.1%가 잘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문회를 통해서 내각 후보자들에 관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큰 결격 사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를 망라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들의 임명 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특정한 정부를 뛰어넘어 지지를 받는 통합 인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되었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수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충정어린 요청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걱정하는 이들의 충정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주 10분의 전직 외교부 장관님들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한 분의 장관 후보자를 위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물론 1993년 이래 20여 년간 한국 외교를 책임졌던 외교부 장관님들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명을 낸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님들의 성명을 읽어보고 나서 저는 일각에서 나왔던 강경화 후보자가 국회이나 양자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성명을 보면 10분의 전직 장관님들께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유엔 무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도 국제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특히 성명에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조속히 외교장관으로 임명돼 주요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익수호 차원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간청하셨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아직도 강경화 후보자의 지명 처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강 후보자의 흠결이 외교부 장관 결격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일부 흠결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 후보자는 저와 비슷한 동년배입니다. 전문직 여성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유리천장을 깨고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온갖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관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문직 여성단체에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도 아마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고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의 탄생을 바라는 심정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여 년간 한국의 외교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께서 보증하는 강경화 후보자의 능력이 국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청문회가 끝난 뒤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충분한 해명과 자료 제출을 위해 2차례나 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만큼 오늘은 반드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역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무리한 주장, 청문회 과정에서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사일정법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6월 7일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교 채용 과정에서 토익 점수를 조작해 불법으로 학교에 취업했다라고 하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해야만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법상 어떠한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전례도 없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의 행정적 착오 또는 실수일 뿐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 청탁이 없었고 후보자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013년 신규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토익 점수가 지원 자격 요건인 901점보다 1점이 낮았지만 공고를 낸 기간이 지나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새학기가 도래했음에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육청 사이트에 올라있는 공고를 보고 단수 지원을 했고 경기도 교육청의 영어 전문 강사 시험에 이미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해 채용 결정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2017년 신규 채용 절차에서도 3배수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 규정과 2차 수업 실현 점수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서 채용을 계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외부 압력,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 여러 정황과 학교 관계자의 증언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면 학교 측의 행정적 오류나 절차상 실수 등에 대해서는 결코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를 제외하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공직인맥의 결격 사유는 야당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두 번의 정무위 전체 회의가 이와 같이 야당의 무리한 상임 및 검찰 고발 주장 등으로 파행으로 끝났고 오늘 정부의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한인 오늘 세 번째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벌 개혁뿐만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개선시킬 적임자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의 신속한 산적한 현안을 풀고 후보자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야당이 오늘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87년 6월 항쟁 30주년이었습니다.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국민의 정부로서 수평적 정권 교체와 참여 정부로서 개혁 정권 재창출 그리고 이번에 촛불 정부 후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민주항쟁 30년이 흐른 지금 선거 민주주의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답보 상태입니다. 아직도 국회법을 유지하는 중심축은 87년 체제입니다. 단 한 명의 법사위 간사가 입법 민주주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체제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없이는 단 하나의 의사일정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은 여야 정쟁을 허용하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야 대결의 87년 정치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인구 사회 위기의 3중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3중 위기가 낙마처럼 얽혀들어 바위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 3중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를 풀어갈 열쇠는 결국 정치의 몫입니다. 여야 정쟁으로 풀릴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진보인가, 누가 보수인지 서로 대결하는 정치 구도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정치 자체가
위기 해결에 적합하도록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포용 정치를 할 때입니다. 포용 정치는 진영 중심 시각이 아닌 국민의 민족 중심 시각의 정치입니다. 포용 정치는 내 편만을 옹호하는 배타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포용 정치는 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폄훼의 정치도 아닙니다. 지난 9년 동안의 정치 형태는 진영 정치, 배타 정치, 폄훼 정치로서 국민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삼중일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포옹 정치여야 합니다. 정치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정치가 위기를 가중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가 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기준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요즘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이해서 점점 국민과 멀어져가는 야당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유한국당의 요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기계적으로라도 최하 몇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국회 보이콧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우택 대표는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거나 협치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원내대표단을 초청하고 정부 구성은 초개파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헌정사 최초로 추경에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합니다. 방미단에 야당을 포함하자고 합니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보이는 소통 행보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이를 독선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어느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자유한국당이 한 협치는 무엇입니까? 무슨 협치를 했길래 협치의 파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협치는 정부와 여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감과 함께 제1야당으로 존재감이 필요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당의 이기보다 대한민국의 이기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 9년간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법, 언론 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땅에 떨어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서민 경제와 대북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외교 문제를 위기에 빠진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정말 최소한의 염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제1야당을 한 경험으로 충고드립니다. 야당의 존재감은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만 한다고 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추경을 막는다고 그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바탕에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던 그 국민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그 국민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최근 정당사 최초의 보수정당 한자릿수 지지율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좌절이 아니라 제발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정당으로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발 국정농단으로 피로해진 국민의 가슴을 좀 위로하는 정치를 해나가자고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